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적막한 산의 폐사당 인적 없는 산속. 짐승 한 마리조차 볼 수 없는 깊은 밤. 그 폐사당 마당에 사람 하나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박한결. 나이 32, 한 양반가의 정직한 아들이었던 그가 지금은 불이 살아있는 화덕 같은 폐사당에서 꼼짝도 못하고 웅크리고 누워 있습니다. 도포는 불에 타 반쪽이 되었고 재가 묻어 엉망이 된 안색. 앞에도 불, 뒤에도 불. 퇴로마저 끊긴 막다른 길에서 연기가 그를 집어삼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누가 자기를 도우러 올 것이라 기대했을까요? 거대한 불덩이 같은 석가래가 툭 떨어지며 불길이 더욱 사납게 번집니다. 박한결이 피하려 하지만 힘이 없어 손만 바닥을 긁습니다. 그때 주인의 냄새를 쫓아 수백 리를 달려온 개. 바람이가 나타났습니다. 연기 기둥을 뚫고 나타나는 개 한 마리. 짧은 흰색 털. 하지만 이미 몸의 절반 이상이 그을리고 털이 타버린 처참한 몰골입니다. 이 녀석은 주인을 살리려 일부러 불길 속으로 제 몸을 던진 것입니다. 바람이가 울고 있습니다. 이건 주인을 잃을게 두려운 짐승의 오열입니다. 개는 타들어가는 몸을 이끌고 박한결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주인의 도포 자락을 입에 물고 끌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바람이의 발바닥에서 피가 흐릅니다. 불에 탄 살점이 벗겨지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박한결은 의식이 흐릿한 채로 중얼거립니다. 바람아, 그만. 넌 도망가거라. 하지만 바람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개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여기서 멈추면 주인이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계속 끌고 또 끕니다. 마침내 바람이는 박한결을 불길에서 벗어난 마당 한 구석까지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인 곁에 쓰러집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박한결이 떨리는 손으로 바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고맙다. 바람아. 바람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한번 흔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합니다. 폐사당의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지만 그 불빛 너머 어둠 속에서 두 생명이 서로를 껴안은 채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 주인과 개. 그 누가 누구를 더 사랑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위해 자신을 불태웠다는 것. 그것만이 남았습니다. 황금 자루를 등에 짊어지고 산을 내려가는 장씨. 화염을 등지고 입가엔 비열한 미소가 번집니다. 장씨는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자신만만한 그 소리가 타닥거리는 화염 소리와 뒤섞입니다. 한결아, 너무 억울해 마라. 내 목숨값이 이 황금보다 비싸겠느냐. 장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유유히 속삭이듯 말을 이어갑니다. 자네는 평생 깨끗하게 살았으니 그 몸뚱아리도 아주 깨끗하게 태워주마. 잘 가라, 내 친구. 승리자의 발걸음.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 죽어가는 친구를 뒤로하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인간이라니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장씨와 박한결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같은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같은 마을에서 뛰놀며 자랐습니다. 박한결은 장씨를 믿었습니다. 친구였으나 형제나 다름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장씨에게 박한결은 그저 이용할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황금을 훔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도, 박한결을 끌어들일 때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박한결을 불길 속에 버리고 떠날 때도 장씨의 마음속엔 단 한 톨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친구. 세상에 친구가 어디 있나. 황금 앞에선 모두가 적일 뿐이지. 장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산길을 내려갑니다. 그의 등 뒤로 폐사당의 불길이 점점 작아집니다. 한편 불길 속 폐사당 마당에서는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람이가 주인의 도포 자락을 물고 미친 듯이 당기고 있습니다. 살점이 타는 냄새, 털이 눕는 소리. 바람이의 발바닥에서 피가 흐르고 온몸이 화상으로 뒤덮여 있지만 바람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박한결이 희미한 숨속에서 말합니다. 바람아, 내가 어찌 여기까지, 이제 그만 가거라. 하지만 바람이는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습니다. 주인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장 씨는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는 아무런 대가 없이 목숨을 걸고 주인을 구합니다. 누가 진짜 사람이고 누가 진짜 짐승입니까? 산 아래로 멀어지는 장 씨의 콧노래 소리, 불길 속에서 울부짖는 바람이의 신음소리. 이 두 소리가 깊은 밤 산속에서 교차합니다. 한 사람은 황금을 얻었고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정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은 것일까요? 장 씨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황금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기쁨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버리고 온 것의 무게를 그는 아직 모릅니다. 3년 전 비가 내리던 어느 장날 장터의 한쪽 구석에 나무 기둥에 묶여 앉은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앞발이 부러진 채 죽어가는 개였습니다. 비에 젖은 흰색 털은 진흙투성이었고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만큼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 개는 축 늘어진 머리를 들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개를 보고 더럽다며 피했습니다. 지나가던 아이 하나가 돌멩이를 던졌고 어떤 이는 발길질을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터 바닥의 쓰레기처럼 취급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박한결이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개의 눈을 들여다본 박한결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직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생명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박한결은 개를 묶어둔 주인을 찾았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내였습니다. 이 개를 팔겠습니까? 팔긴 뭘 팝니까? 저놈은 앞발이 부러져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시오. 아니요. 값을 치르겠습니다. 박한결은 지니고 있던 노잣돈을 다 털어 개를 샀습니다. 그것은 박한결이 한 달 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드릴 약값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한결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개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어디서 왔느냐? 아프지 마라. 개는 처음으로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반응이었습니다. 박한결은 개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부러진 앞발을 정성껏 싸매고 미움을 먹였습니다. 밤새 그 개 곁을 지키며 열을 식혀주었습니다. 사흘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개가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박한결에게 다가와 손을 핥았습니다. 그날부터 이 녀석은 바람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바람처럼 일어나 주인 곁으로 달려오라는 의미였습니다. 바람이는 박한결을 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람이가 곁에 있었고 밤에 잠들 때도 바람이가 발치를 지켰습니다. 박한결이 밖에 나가면 바람이가 뒤를 따랐고 박한결이 돌아오면 바람이가 먼저 반겼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저런 병신개를 왜 키우십니까? 박한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신이라 해서 목숨이 가벼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년이 흐르는 동안 바람이의 앞발은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조금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는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주인을 향해 달려갈 때만큼은 그 어떤 개보다 빨랐습니다. 박한결과 바람이, 사람과 개, 그 둘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 서로를 이해했고 존재만으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람이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랜 친구였던 장 씨가 어느 날 박한결을 찾아왔습니다. 장 씨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집안이 몰락하면서 천대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서름과 분노가 쌓이고 쌓여 결국 뒤틀린 욕심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보관된 황금을 훔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죄를 뒤집어 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박한결을 선택했습니다. 이복의 한결이, 내가 이번에 한양에서 관의 황금을 호위하는 일을 맡게 되었네. 보수가 후하니 함께 가지 않겠나? 박한결은 주저했습니다. 어머니의 병환이 깊어지고 약값이 필요했지만 위험한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위험하지 않네. 그저 호위만 하면 되네. 장 씨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한결은 친구를 믿었습니다. 자네를 믿겠네.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박한결은 바람이를 집에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먼 길이었고 바람이를 데려가기엔 무리였습니다. 박한결은 바람이의 목줄을 기둥에 단단히 맸습니다. 평소보다 2배로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바람아, 며칠만 기다려라. 금방 돌아올 테니. 바람이는 주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꼬리를 흔들지도 짖지도 않았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박한결은 뒤늦게 진실을 알았습니다. 장 씨가 황금을 훔쳤고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것을. 장 씨는 이미 박한결의 도포에 황금 가루를 묻혀두었고 박한결의 이름으로 거짓 증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자네가 나를 배신하다니. 황금 앞에선 모두가 적일 뿐이지. 장 씨는 박한결을 폐사당으로 끌고 가 불을 질렀습니다. 박한결을 산채로 태워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집에 남겨진 바람이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주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람이는 목줄을 끊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두둑하고 목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밤을 갈랐습니다. 바람이는 목에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람이는 주인이 떠난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수백 리 길이었습니다. 사람도 사흘은 걸어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터지고 산짐승의 공격을 받았지만 바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의 냄새만을 쫓았습니다. 오직 주인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폐사당에 도착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바람이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람이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버렸습니다. 목줄을 끄는 그 밤부터 바람이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주인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람이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불타는 석가래가 바람이의 등에 떨어집니다. 짧은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바람이의 등이 깊이 그을립니다. 털이 타고 살점이 익습니다. 하지만 개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람이는 다시 주인을 물고 당깁니다. 당기고 놓치고 다시 당기고 힘이 빠져 도포 자락이 입에서 미끄러지지만 바람이는 다시 물어뜯습니다. 이빨이 부러질 듯 세게 물고 온 힘을 다해 끕니다. 한 걸음씩 불길에서 멀어집니다. 바람이의 발바닥에서 피가 흐릅니다. 뜨거운 재와 돌바닥에 살점이 달라붙어 벗겨집니다. 걸을 때마다 피가 바닥에 묻어납니다. 하지만 바람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인을 안전한 곳까지 끌고 온 바람이는 뜨거운 바닥에 배를 적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주인의 얼굴을 덮어 막아냅니다. 바람이의 배가 뜨거운 돌바닥에 닿을 때 지글거리는 소리가 나지만 바람이는 신음을 삼킵니다. 고통을 참으며 주인의 얼굴 위에 몸을 덮습니다. 불티가 날아옵니다. 바람이의 몸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주인의 얼굴에는 닿지 못합니다. 바람이가 모든 것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박한결이 가만히 눈을 뜹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바람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온몸이 화상으로 뒤덮인 바람이. 털은 거의 다 타버렸고 살갗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바람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박한결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친구라 믿었던 장 씨는 황금을 위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교묘하게 속이고 냉정하게 버렸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짐승이라 여겼던 바람이는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수백 리를 달려왔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고 자신의 몸으로 주인을 지켰습니다. 바람이는 주인의 얼굴에 코를 댑니다. 그리고 has습니다. 살아달라고. 제발 눈을 감지 말라고. 개는 말없이 주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바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손에 닿는 것은 타버린 털과 화상 입은 살갗입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바람이는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흔듭니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입니다.
주인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바람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비로소 인간이 잊고 살았던 단어, 의리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짐승입니까? 박한결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은 말이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바람이는 계속 주인을 합습니다. 식어가는 주인의 체온을 자신의 혀로 데우려 합니다. 죽어가는 주인을 깨우려 합니다. 바람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박한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의식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바람이를 쓰다듬습니다. 바람이는 주인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설령 이곳에서 함께 죽는다 해도 주인 곁이 바람이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타오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두 생명이 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폐사당의 불길은 서서히 꺼져갑니다. 연기만이 하늘로 피어오릅니다. 박한결이 눈을 뜹니다. 살아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곁에 바람이가 있습니다. 축 늘어진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아, 바람아. 바람이를 부르자 바람이가 눈을 천천히 뜹니다. 미약하지만 숨을 쉬고 있습니다. 박한결은 바람이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갑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바람이를 구할 차례입니다. 마을 약방에서 의원은 고개를 저었지만 박한결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으며 간청했습니다. 이계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살렸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의원은 마지못해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바람이는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온몸의 화상은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생명만큼은 건졌습니다. 털은 군데군데 다시 자라났지만 예전처럼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는 여전히 박한결을 따랐습니다. 한 달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 씨가 황금을 훔친 죄로 관아에 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 씨는 박한결을 함께 연루시키려 했지만 박한결이 살아 돌아오자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장 씨는 끝내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박한결은 장 씨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하게 산 친구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한결과 바람이는 함께 살았습니다. 박한결은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했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바람이는 늙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온몸의 화상 자국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한결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겨울날 바람이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박한결은 바람이를 집 뒤 언덕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의로운 게 바람이. 이곳에 잠들다. 박한결은 비석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바람아, 내가 가르쳐준 것을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바람이 언덕을 스쳐 지나갑니다. 박한결은 문득 생각합니다. 바람이가 다시 바람이 되어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박한결은 살아갑니다. 바람이가 보여준 의리를 가슴에 새기고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누가 사람이고 누가 짐승입니까? 사람의 탈을 썼다고 모두 사람이 아니고 짐승의 몸을 가졌다고 모두 짐승이 아닙니다. 진정 의리를 지키고 사랑을 행하는 자, 그가 진짜 사람입니다. 불길 속에서 주인을 구한 게 바람이. 황금을 위해 친구를 배신한 장씨. 누가 사람이고 누가 짐승이었습니까? 그 답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는 썬별 야담이었습니다.